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탄력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는 약간 디커플링 되는 양상들이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는데 간밤에 뉴욕 시장은 좋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우리 시장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0.8% 넘게 상승 탄력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다시 2600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가림 쓰고 있습니다. 2596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단숨에 또 900선 위로 올라오면서 1%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은행들의 이제 국가 이어서 미국 주요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오히려 우리 시장은 어제 또 하락을 했다가 오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러면서 미국 시장과는 또 약간 다른 분위기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양 시장 모두 대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시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동안 좀 하락을 했던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반등세를 나타내고요. 자, 코스닥에서도 역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오늘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LNF 같은 종목들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제 8월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실적 발표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실적 좋은 종목들 골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을 고르면서 이제 하반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포트를 구성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잘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 종목 가운데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도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 중에 매수가 알려주세요. 목표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이렇게 궁금한 점을 저에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저희가 질문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종목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그리고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하셨죠? 네. 자, 어떤 종목들 또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자,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보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DIT, 에코프로, HN, 유진테크, Y랩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백화점, 대우건설, 아프리카TV, 삼양사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눈길이 가시는 종목,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생기는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열어놨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이걸 스마트폰으로 바로 딱 인식을 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태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협동 로봇이나 이족 보행 로봇을 제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창업을 한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로봇 회사 중에 첫 번째로 지분을 투자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로봇에 대한 이제 발표, 중장기 목표라든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10.22%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어제 이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중장기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관련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를 한 것처럼 삼성전자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장기 목표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꾸준하게 거론이 되고 그리고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하반기에 웨어러블 로봇도 출시가 좀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기존보다는 조금씩 좀 딜레이가 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 웨어러블 로봇까지 출시가 되는지 좀 지켜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이 계속 앞으로부터 수요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로봇 관련주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첫 번째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백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 사실상은 CDMO, CMO 등의 주요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한 4% 이상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한 12만 원까지도 좀 무난하게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가져왔고요. 지난 6월에 그 코로나 백신, 19 백신 그 스카이 그 코비언에 대해서도 WHO의 그 긴급 사용 목록에 좀 등재가 됐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해서도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다가 전전일 때 그 2만 명으로 다시 좀 감소를 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유행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그러면 이 종목을 왜 사냐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 연구개발 비용이 좀 증가된 것이 포함되었거든요. 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 4월에 5년간 그 2조 원 정도의 투자를 좀 발표를 했었던 이력이 있고 1조 2,300억 원은 그 R&D에 그 투입되는 것을 좀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이슈가 나왔던 게 미국 그 바이오 기업인 그 노바백스에 대한 지분을 좀 인수를 했거든요. 1,100억에 대한 그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계속 이러한 그 R&D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첫 번째 종목 열정적으로 시간을 초과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이 두 번째로 바로 갈게요. 네, DIT입니다. DIT. DIT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를 좀 만들고 네.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13,600원까지 고점을 좀 찍고 나서 좀 하락을 해서 지금 11,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시 차트 흐름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D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로부터 레이저 어닐링 장비 퀄 테스트를 좀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좀 나왔던 이런 흐름이고요.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이제 공급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IT의 이 3분기 실적에도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올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소량 공급을 시작한 이후에 향후 수백억 원까지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퀄 테스트를 좀 통과를 했고 소량 뭐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한 뒤에 차차 규모를 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수요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은 이 차세대 D램 도입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고 수요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서도 D램 도입이 점진적으로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DIT가 이 반도체 이제 장비에 대한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이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검사 장비 퀄 테스트도 지금 현재 테스트도 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완료가 된 이후에는 긍정적인 흐름 보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DIT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소장님. 네, 현대백화점이고요. 현대백화점. 이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및 그 면세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그 영업이익이 22%좀 감소를 했는데 네. 사실상 그 아울렛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대전점에 대해서도 지금 영업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 매출 호조에 따른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 비중이 그렇게 외국인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3% 비중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2022년과 비교해서 3배 이상 좀 증가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유행 직전이 2019년과 비교를 해도 2배 이상 그 증가를 한 수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뭐 그렇게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좀 크게 볼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만큼 이 현대백화점이 이전에 좀 많이 흐름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모멘텀으로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7월부터 계속 그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으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도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10일 날 그 IR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했을 때 하반기에 그 방향성이 좀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만약에 들어가신다 하면은 일단 65,000원까지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까지 두 번째 종목 각각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에코프로 HN입니다. 에코프로 HN. 네. 그동안에는 에코프로 HN이 환경 사업 쪽에 좀 진행을 하면서 네.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상승을 할 때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없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줬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급작스럽게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 이유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진출을 한다, 신사업들을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에코프로 HN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형 도가니 그리고 양극재 도펀트 그리고 전액 첨가제 이런 전지재료 신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도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를 담는 용기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수명이 좀 짧았다면 이제 수명을 좀 늘리면서 양극재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게끔 보존을 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도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재화를 추진을 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전액 첨가제인 리튬염도 생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제 환경 사업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쪽에도 그리고 이 부품 쪽에도 원활한 이런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이제 계열사로서 혹은 모회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느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가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진천에 시설 투자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HN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 HN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갈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대우건설이고요. 대우건설. 그 대형 그 종합건설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 프루지오 등의 그 브랜드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자력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공기업과 공동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코리아의 일원으로서 동유럽과 중동 지역의 원자력 발전 플랜트 수출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우건설이 단기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잡아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2분기 매출이 한 3조 2,71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17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34%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한 152%
가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그 실적이 매우 좋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토목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것이 이라크 알포라고 있는데 이 알포와 플랜트 사업 부분에 나이지리아 쪽에 LNG 트레인 7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매출이 좀 본격화되면서 이익이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슈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하반기 수주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대형 프로젝트들이 다수 좀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말 기준에서 이거 수주 잔고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약 45조 정도의 수주 잔고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매출액 대비 4년 3개월치의 그 일감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대우건설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네 번째 종목 뭐죠? 네,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네, 유진테크도 반도체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788억, 영업이익이 86억, 실질적으로 이제 소폭 상회를 한 시장의 기대치를 소폭 상회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제 3분기 쪽이 조금은 쉬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4분기부터 다시 한번 레벨업이 좀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향후 이제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박스 하단까지 좀 내려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진입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디램에 투자를 좀 재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흐름들 그리고 투자가 진행을 함으로써 장비 업체들의 흐름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신장비에 대한 테스트라든지 이런 인증 과정이 큰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하반기 쪽에 이제 수요가 몰린다고 하면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3D 디램 관련 장비 개발에도 성과가 좀 예상이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투자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은 미진했다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투자가 다시 한번 원활해진다고 봤을 때 유진테크 저점에서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유진테크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 어떤 종목이죠?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이 아프리카 TV는 인터넷 기반 그 서비스 제공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인 미디어 쪽에 플랫폼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스케줄링으로 봤을 때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도 좀 연동이 될 수 있다, 연관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그 867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11%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1.9% 증가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한 것이 특징적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주가가 상승을 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포인트는 내년에 그 기타 아시아 지역을 타겟으로 글로벌 스트리밍 앱을 좀 출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후로부터도 내년까지는 좀 주목을 계속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실상 이 스포츠가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게임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아프리카 TV가 그 대기업 광고주의 비중도 굉장히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광고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도 매출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좀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하반기 때 좀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제일 특이한 점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의 특징이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프리카 TV까지 모멘텀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5번째 종목입니다. 네, Y랩입니다. Y랩. 네, Y랩은 웹툰 제작 그리고 웹툰 IP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이라든지 웹툰 교육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Y랩이 최근 들어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던 이유는 이제 이 네이버 웹툰이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없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Y랩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Y랩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이 주요 거래처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버 웹툰이나 CJ ENM이 지분 9.67%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펄어비스라든지 또 투자도 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네이버 웹툰이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좀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Y랩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웹툰 상위 15개 중 9개 작품들을 IP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 50개, 사업권 13개로 국내 최대 웹툰 IP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Y랩이 어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만 다시 한번 이 웹툰에 대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지금 점진적으로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원래대로 자리를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랩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Y랩까지 5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반 소장님의 5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삼양사입니다. 삼양사. 이 삼양사는 그 식품 사업 및 화학 산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뭐 설탕, 밀가루 유지 등의 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보기엔 최근에 이제 흑해 곡물 협정 중단에 따른 식량 가격 상승에 그 좀 테마로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흑해 곡물 협정 중단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뭐 러시아 쪽에서도 미국이 이제 밝힌 바로는 러시아가 다시 또 재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러한 삼양사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러시아가 그 기존에 진행을 했을 때도 협정 진행을 했을 때도 그 기간을 60일 정도만 뒀기 때문에 재차 이러한 그 무기 카드로 다시 꺼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끝난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그 설탕과 밀가루, 유지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지만 이런 이슈가 계속 좀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링 매매를 좀 계속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특이점이 있다면은 지난 5월에 한성 크림텍과 그 반도체 필수제인 초순수 국산화 추진을 하고 있는 영향을 봤을 때는 좀 더 장기적으로 화학 쪽에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삼양사까지 이렇게 두 분이 5개, 총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겠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이 시각 우리 시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했고 앞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오후에 발표됐던 중국의 수출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더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지표가 이렇게 불안정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시장 최근에 오랫동안 밀렸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가 넘는 상승 보이면서 2,600선 다시금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5%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905선까지 다시금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4거래일 만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국내 증시 최근 오후장 들어서 탄력의 둔화도가 나오는 만큼 오후장까지는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테마입니다. 첫 번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매기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입니다. 정부가 지능형 홈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을 오늘 오전에 들려줬습니다. 각기 아파트 브랜드마다 다르게 적용됐던 사물 인터넷이 이제는 하나로 통일되게 만드는 게 그 골자라고 하는데요. AI로 인해서 가정기기의 모든 기기들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초연결 시대가 성큼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럼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맥스가 가장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시원하게 올라선 모습인데요. 코맥스 같은 기업은요, 스마트홈 1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의 협력사라는 점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 현재 6%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초전도체 관련 기업으로 엮이면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했죠. 오늘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섹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이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비만 관련 기업들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 6월 미국에 진출한 뒤에 정말 일대 파란을 일으켰죠. 킴 카사디안과 함께 일론 머스크도 복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약품입니다. 그런데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확대 적용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확대 승인이 되게 된다면 이제는 더 많은 보험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관련 모멘텀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도 간밤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4%가량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했는데 이렇게 비만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호재거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두 자릿대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펩트론과 넥선 바이오 역시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으로 엮여 있죠. 두 자릿대 상승력 그리고 8%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오늘 개별 이슈가 부각받고 있습니다. 노바백스의 지분을 인수한다. 두 회사의 협력이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오늘 실적을 발표한 위메이드와 W게임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고요. 오늘 게임주들의 실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요. W게임즈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조금 다른 움직임입니다. 다만 위메이드는 낙폭을 좀 축소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작 게임이 연결 기준으로 매출로 잡히지 않았다라는 소식 그리고 중국 시장의 투자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하겠다라는 컨퍼런스 콜에서 입장을 밝히면서 낙폭을 다소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6%대 강세 흐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 좋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잘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 종목 가운데 이거 내가 궁금했던 종목인데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기로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추가로 준비된 10가지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미래산업과 STI, 성광밴드, 코아시아, 테라사이언스 이렇게 5가지를 더 가져오셨고 반정민 소장의 종목은 모트렉스, 한글과 컴퓨터, 한일사리오, MBT, 코난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이 종목 리스트에 있는 것들 가운데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지금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셔도 역시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뭘까요, 이태건 전문가님? 네, 미래산업입니다. 미래산업. 네, 미래산업도 이제 주 사업을 반도체 검사 장비를 좀 제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어제와 오늘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인 이유는 리튬 쪽에 신사업에 좀 진출을 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천호투자유한공사와 AVC와 3자 간 MOU를 좀 체결을 했는데 이 천호투자유한공사가 이제 이 광산, 리튬 광산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래산업이 국내 수입을 해서 이제 이 공급을 하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래산업이 이제 수입하는 리튬 광석은 품위가 굉장히 좀 높은 최고 등급의 리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튬보다는 순도가 훨씬 더 높고 가격도 이제 조금은 더 이제 비쌀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튬 광석 샘플이 이제 AVC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된 국내 3사의 미래산업이 직접적으로 좀 제공을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미래산업이 이 리튬 사업에서도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리튬 광산을 통해 가지고 연간 최대 50만 톤 리튬 광산을 이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유통할 수 있게끔 독점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 리튬 생산 업체들에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순도 리튬 광산 이제 리튬 광석 유통 사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산업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리튬 사업과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있네요. 잘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6번째 종목입니다. 네,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 이 모트렉스는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제품 개발과 제조업을 통해서도 좀 자율주행과도 연관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은 자회사 그 모트렉스 EV를 통해 충전 사업, 전기차 충전 사업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자회사인 그 모트렉스 EV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전기차 충전 3종을 좀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휴대용이 있고 홈이 있고 과금형이 이렇게 총 3가지의 충전기로 각각 주거용이든 상업용 그 충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게 좀 전체적으로 좀 모멘텀이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 그 4월에는 그 현대차 그 미국 자율주행 그 모셔널 로보택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그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뭐 전기차 충전도 있기는 하지만 자율주행 부품과도 좀 연관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번 연도 그 10월에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로드맵 2.0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과 또한 이제 전기차 인프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도 같이 좀 복합되면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해서 모트렉스를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타이밍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지금 좀 충분히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태곤 전문가님의 7번째 종목이죠. 네, STI입니다. 네. STI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를 좀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상승을 했었던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좀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이제 511억 원 규모 반도체 장비를 공급 체결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STI가 다시 한번 이제 흐름들이 양호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이 STI의 이 장비가 이 삼성전자의 평택 3공장에 납품이 될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STI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이외에도 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이런 쪽에도 이제 공급을 하면서 장비들을 기업들이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511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 매출에 비하면 12% 정도에 해당되는 만큼 큰 규모의 거래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에게 이제 HBM 3용 리플로 장비도 좀 수주를 했거든요. 그만큼 향후에 이 AI 관련된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꾸준하게 STI가 성장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HBM 쪽에 특화된 이런 메모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출시를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내년까지 지금 캐파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 STI의 향후 실적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TI까지 함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반 소장님의 종목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고요. 이 한글과 컴퓨터는 그 오피스 그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사실상은 그 지난 3월에 그 네이버 클라우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하면서 이번에 지금 네이버 하이퍼 클러버 X에 따른 좀 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그 하이퍼 클러버 X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생성형 AI 도입 그리고 AI 에디터 등을 활용해서 교육, 공공용 문서 작성 서비스 등을 좀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점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좀 딜레이 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슈는 이슈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흐름이 한글과 컴퓨터를 그렇게 장기적으로 오래 보유하기는 힘든 시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사가 한컴 AI 웹 에디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물적 분할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물적 분할을 하게 된다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좀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좀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하이퍼클러버 X의 출시에 따른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테마를 통해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응 시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 한다면 15,500원대나 그 부근대는 좀 전략 매도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좀 오래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네, 성광밴드는 이제 용접용 관이음새를 제조를 하고 있어요. 주로 석유화학 쪽이라든지 조선해양, 그리고 뭐 발전 플랜트 등에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북미나 카타르 이 LNG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주 증가가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S-오일, 샤인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그리고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북미나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사우디라든지 2025년까지 신규 수주가 꾸준하게 계속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전고점 부분까지 좀 다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광밴드는 수출 비중이 57%가 좀 넘습니다. 그렇게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좀 수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차트 흐름이라든지
이제 수주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고 하면 물류비가 감소를 했고 그리고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그리고 비카본 제품들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외형 성장이 더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성광밴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광밴드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데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한일사료고요. 한일사료. 이 한일사료는 그 배합 사료 생산 및 그 판매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삼양사처럼 그 흑해 곡물 협정 중단에 따른 좀 식량난에 대한 그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한일사료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이상기후에 따른 부분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씩은 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조정 시 연장 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관련된 연장 기간이 계속 주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도 좀 그 기술적인 관점으로 한 번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 하면은 6,200원에서 300원대 좀 매도를 취하시는 게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60일 기준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재협상을 갈 가능성 그리고 또 무기화를 또 재차 꺼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했을 때 계속 이러한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전거래일도 좀 어느 정도의 그 전전거래일도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아마 변동성이 매우 심할 겁니다. 이러한 심한 것을 좀 어느 정도 이용을 하셔서 매수 관점을 좀 지키시면서 하시면은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사료까지 자세하게 대응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코아시아입니다. 코아시아. 코아시아 같은 경우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이 DSP에 소속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DSP 기업 중에 이 매출 성장률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죠.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대가 좀 도래를 하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칩 엑시노스 오토의 국내외 유일한 협력 파트너사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노바와 스마트 LED 구동칩 공동 개발에 대한 부분을 또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노바가 이제 향후에 이 코아시아라든지 그리고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이 저점 부근에서 지금 수급이 어제도 좀 슈팅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달고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저점 부근에서 천천히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LED 관련된 이 사업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코아시아의 이 LED 관련된 내용들이 BMW라든지 해외 차량에도 많이 좀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저점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자리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코아시아 역시 저점에서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타이밍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판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MBT입니다. MBT. 이 MBT는 그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업체이고요.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는 일시적으로 좀 상승했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아마 계속 좀 유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애플페이가 국내 론칭 후에 사실상 그 현대카드가 체제를 이어갔었는데 그게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BC카드 협력사로서 이 동사가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BC카드 포인트 플랫폼을 통해서도 좀 진행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제휴를 체결해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하면은 오히려 MBT는 좀 주가의 흐름들을 더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 6일 그 MBT가 그 대표 서비스인 그 에디슨 오퍼월이 있습니다. 이 에디슨 오퍼월을 통해서 국내 그 초대형
고객사의 그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좀 알려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MBT가 애플페이와 관련된 BC카드와 연관점도 있긴 하지만 카카오 쪽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카카오톡도 그 약 1,560조 원의 시장 규모의 온라인 여행사에 대해서도 사업 진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감을 받게 된다 하면은 수혜를 충분히 이 동사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 관점으로 보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BT 역시 지금 매수기에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태건 전문가님 이번에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으로 테라사이언스 말씀 테라사이언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주목을 끌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추정 60분에도 좀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유압용 관이음쇠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리튬된 이 자회사를 통한 리튬 사업을 좀 진행을 하기로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됐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테라사이언스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건설 중장비, 산업 차량, 군장비, 농업용 기계 등의 이 관이음새가 좀 쓰이고 있는데 자회사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 신한 리튬을 통해서 리튬 생산 사업에 좀 진출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리튬 추출 설비를 발주를 좀 마쳤고 이달 중에 가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안에 가동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동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고 하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안에 이제 매장된 물량이 한 100억 톤 가량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월 27만 톤 정도 처리가 가능한 이런 이제 가동한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리튬이 약 76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가동을 좀 준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하면 테라사이언스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공인기관에서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가 많았던 테라사이언스까지 마지막 종목 설명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코난 테크놀로지 주셨죠. 유튜브에서 장투미주님이 오늘도 질문을 드립니다라고 하시면서 코난 테크놀로지 장기 투자로 끌고 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장기 투자보다는 흐름들을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음 주에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슈만 좀 잘 받아진다 하면은 12만 원까지도 일단 단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뭐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다음 달 중에 그 자체 개발한 그 초거대 그 언어 모델인 코난 그 LLM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공식 출시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지금 전체 학습 토큰이 4,920억 개 정도 되고 한국어 토큰이 2,840억 개 정도의 학습을 좀 마쳤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17일에 데모 시연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사들을 좀 모아놓고 거기서 데모 시연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 기대감이든 여러 가지 좀 코멘트를 남길 예정이기 때문에 주목은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7월부터 그 조정을 맞고 상승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주요 주주가 SK텔레콤이고 한국항공우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일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먼저 한 10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흐름이 차근차근하게 올라간다 하면은 그때는 12만 원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은 일단 그 코난 NLM 나오는 걸 보고 반응도 좀 확인을 해보면서 엔비디아 이슈까지 좀 체크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이태원 전문가님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테라사이언스를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1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테라사이언스를 소개해 주셨고요. 반 소장님은? 네, 마지막 종목이 코난 테크놀로지고요. 일단 10만 5천 원까지 가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와 테라 사이언스 오늘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더 자세하게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